이번에는 뎃 같은 관계사의 생략으로 보는 무지정 보문소를 살펴봅니다. 뎃 같은 보문소들은 이어진 구문의 성격을 선언해주게 되는데, 이와는 달리 그 위치에서 아무런 보문소도 없이 구문의 성격을 선언하는 관계사가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관계사를 무지정 보문소라는 이름으로 분석해야 하므로 데스 상황 단정에 상응하는 상황 설정으로 규정하겠습니다. 여기서의 상황과 대상은 이거나 이었으므로 다루는 것들이고요. 설정은 존재함으로 결정지우는 것임을 알리는 규정입니다. 이 상황 설정이라는 이름으로 노스펙의 역할과 개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어에서 앞에 대상어구와 뒤에 수식어구 사이에 개입되어 서로를 의미결합시켜주는 기능어가 관계사입니다. 그것들은 쓰임에 따라 접속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관계전치사 등으로 분류되는데, 똑같은 종속어구에 서로 다른 관계사가 개입하면 관계사에 따라 달리 인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접속관계를 보여주는 관계사들은 통사적으로 같은 위치에서 서로가 다른 뜻으로 종속구문 앞에서 작용하게 되는데, 예문사와 같은 구문 형태는 같은 위치에서 무엇이 어떤 역할 기능으로 작용하는 것일까요? 예문사와 같은 구문 구조의 형태를 두고 뎃 관계사가 생략된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생략이라면 하자는 왜 이것을 생략하는 것인지, 또 생략이라는 분석이 올바른 것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문법 요소 정의에 의하면 하나의 종속구문을 이끄는 접속관계사들은 앞 주절에 종속절의 의미를 보충하겠다는 선언적 역할 기능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보문소라고 하는데, 예문 5와 6은 데스 유무로 인해 전해지는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무지정 보문소가 쓰이는 구문을 살펴보며 이 무지정 보문소의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본문 1은 관계대명사 데스 생략 표현으로 보는 전형적인 구문 형태인데, 나뉘어진 예시 1에서의 두 의미가 하나로 결합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문 1이 예시 2처럼 나뉘어진 두 구문의 결합일 때 중복되는 종속절의 와치가 데스로 지정 대체되고, 그 대시 선행한 와치와의 관계 형성을 위해 역할 기능의 위치로 이동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예문 3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성된 어떤 관계사가 생략되어서 본문이 생겼다면 생략 전후의 두 구문을 같은 의미로 인지해도 되는 것일까요? 관계사의 생략이 화자 의미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면 다음에 제시된 관계사도 생략이 자유로워야 할 것 같은데, 우리말 해석을 보면 뚜렷한 의미 차이가 나타납니다. 예문 7의 경우 관계사 예어는 이 통사적 위치에서 종속문을 이끌 때 상황전개점 지정으로 개입해서 더 타운을 그가 태어난 마을이라고 수식되게 하는데, 예문 7의 화자가 디스 이스 더 타운까지를 발화했을 때 더에 의해 특정화되는 대상 타운은 예어의 선언을 구체화할, 거기서 태어났다는 제인 오스본이 심층적으로 전제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문 6처럼 두 구문이 분리된 그대로가 순차적으로 발화된다면 예문 6에서 더 타운의 더는 예문 7에 표현된 더 타운의 더가 갖는 의미 지정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문 7에서는 그녀가 거기서 태어났다라는 정보가 더를 통해서 관형수식이 됐지만, 예문 6에서의 더는 그런 관형수식의 자료로 특정 지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구문에 앞서 제인 워스 프롬 어 뷰티풀 타운인 코리아라는 말이 대화에 있었을 경우라면 예문 6에서의 더는 제인의 출신지인 아름다운 마을이 서로에게 공유된 정보로 이미 관형수식이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어가 사용되지 않은 예문 8의 형태도 예문 7의 그것과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문 8 같은 구문 구조를 뎃 같은 보문소의 생략으로 볼 경우 종속되는 구문의 성격을 밝혀주는 단정적 선언이 없는 꼴이므로 결코 두 구문이 같은 의미를 전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문 8 같은 표현형에는 상황을 단정해주는 뎃에 상응한 무지정 보문소가 있음을 수용해야 합니다. 본문 2를 말하는 화자는 이트를 발화할 때 이미 무엇인가를 지정하고 있어야만 하는데, 이것은 가주어 이트가 펼쳐진 상황을 유추해 지정하는 문법적 기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영어에서 사용되는 it, that, 분열 강조 구문,
혹은 it, to, 진주어 가주어 구문 형태처럼 it가 that 이하를 대신하는 유추적 지정어로 작용한다고 보는 문법 현상을 받아들여 예시 1, 2, 3 구조를 설정해야 합니다. 예시 3과 같은 표현 구조에서의 노스펙을 무지정 보문소라고 할 때 이 보문소에 의해서 선언당하는 구문은 어떠함으로 의미 지정받게 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 하나의 구문 앞에 표층적으로 아무 보문소도 없이 표현되면 이 무보문소 구문은 선행한 대상에게 덧씌워줄 관용의 수식자료 앞에서 무슨 의미 선언으로 기능하는지가 밝혀져야 합니다. 예문 4와 5의 해석에 따르면 예문 5의 it는 펼쳐질 투나잇 상황을 유추해서 지정하는 대용어이자 My wife's birthday로 구체화될 전제적 제시어인 셈입니다. 예시 6과 같은 관계는 그 같은 하나의 상황 속에서 성립된 것이며 it는 결국 아내의 생일이라는 억구에 의해서 표현이 종결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보고 알 수 있듯이 it로의 상황 지정은 유추되는 전제 상황인 투나잇을 말한 것이고 이어서 그 상황에 대한 구체화인 My wife's birthday가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본문 2에서는 is certain까지는 확실한이라는 상태만이 관계지워질 뿐이라서 그 확실함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확실한, 즉 certain 상태에 대한 구체화 자료를 본문에서 찾아보면 시스리치가 되는데 표층적으로 it보다도 앞서서 언급되어 있는 예문사에서의 투나잇처럼 본문에서도 심층적으로나마 it보다 먼저 어떠함이 언급되어 있을 것으로 보면 예시 7과 8처럼 비교시켜 나열해 볼 수 있습니다. 예문 5에서 화자가 it를 말할 때 예문사에서 투나잇이라는 상황이 먼저 제시되었기 때문에 예문 5에서 My wife's birthday라는 대상이 it, 즉 투나잇 구체화로 부과되어서 완료된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그러나 본문에서 it의 구체화의 내용으로 보이는 시스리치가 it의 발화 시점에서는 심층적으로 전제될 뿐 표층에는 표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it의 역할을 펼쳐진 상황을 유추해서 지정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예문 4와 5에서처럼 it 앞에 그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본문에서는 it에 앞서서 이미 언급되어 있어야 할 시스리치가 구문의 끝에서 하나의 상황으로 부과되어 it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분열 구문 형태를 이루고 있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 종속절 앞에는 형태가 없는 무지정 보문소를 관계시킨 것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문법서에서 예문 9와 10을 데스 유무로, 즉 예문 9를 데생략으로 보고 의미를 분석하지만 역으로 예문 10 표현을 데사빕 구문으로 보면 화자가 자신의 표현 의도를 드러내주는 보문소를 that과 노스펙으로 각각 선택적으로 발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표현은 같은 의사 표현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that에 상응하는 노스펙은 무슨 의미역으로 작용하는 것일까요? 주절의 위시는 바램동사입니다. 본문 3은 주어의 욕구대로 종속절 같은 상태가 되기를 바라는 결과적 바램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 구문의 표층 요소만을 1과 2 같은 두 가지 구문 형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시 1의 구조는 3형식 표적 구문으로 분석하는 경우이고 예시 2 구조는 무지정 보문소의 존재를 수용하고 위시의 대상이 되게 해서 5형식 부여 구문으로 분석한 경우입니다. 예시 1 구조에서는 목적어로 예시 2 구조에서는 목적보어로 분석된 종속절은 다음과 같은 심층 구조에서 보면 피동된 상황을 구체화하는 상태 보충 서술어구입니다. 이와 같은 분석은 심층 구조상으로 동사를 반드시 목적 대상에게 동작을 끼치게 하는 사역성으로 타동사화하고 주절 주어의 능동적 행위에 따른 피역 대상의 수동적 처해짐과 그것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부가서술이 영어 구문 형성의 기저현상임을 받아들이고 시도한 것으로서 이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주어의 능동적 행위에 따른 의도 대상의 수동화 현상이 영어 구문 형성의 심층 기반에 있고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대상 플러스 상황 구체화 형식으로 나열됩니다. 예문 3에서와 같은 분석은 3형식으로 보는 경우를 심층적 분석 구조로 나열해 본 것이고 예문 4에서의 분석은 5형식으로 보고 나열한 것이라서 위시의 심층 대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I could speak that 옐은 상황 부가부의 요소로서 앞 종속부에 나타난 심층적 수동화 상태를 구체화해주는 상태 보충 구문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이 보충어구 I could speak that 옐은 앞의 1 분석과는 달리 이 시의 직접 목적어가 될 수 없고 앞의 2에서와 같은 구조를 설정해서 5형식의 문형 구조로 보면
목적 보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표층 구조상으로 볼 때 데스 위치에 선언된 노스펙도 때처럼 작용했을 것이며 위시 동사의 직접 목적어로 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스펙 역시도 다른 보문소들처럼 하나의 구문 앞에서 그 구문의 성격을 어떠함으로 선언해주는 기능어로 보고 노스펙 이치를 데스 생략으로 보기도 하므로 이 두 보문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데스 의미 지정이 이미 존재함이 서로에게 인지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예문 6의 데스 합입은 이어진 종속절의 성격을 분명한 사실로 단정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위시는 주절 주어의 결과적 바램을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해 그것이 지금의 결과로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므로 이 같은 바램의 내용을 단정해서 표현해주는 것은 표현적 부조화를 이루어 비문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문 5의 종속절이 노스펙에 의해서 선언될 때 바램 동사 위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내용상 화자가 그리됨이거나 그리됨이었기를 바라는 희망사항 표현이므로 무지정 보문소로의 의미지정 선언은 이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사 역시도 오형식 구조로 보면 이트는 목적어이고 유위시 투고 홈은 목적보어에 해당하지만 심층적 분석 구조에 따르면 유위시 투고 홈은 앞에 이트에게 발생한 수동 상황을 구체화해주기 위한 부가요소입니다. 앞 본문 2에서 이트는 펼쳐진 상황을 유추해서 지정하는 기능어임을 보았고 이트 지정 구문에는 그 지정에 해당하는 분명한 구체화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사에서도 상황 부가절의 내용은 목적어인 이트가 심층적으로 처하게 된 수동 상태의 구체화일 수밖에 없으므로 화자는 이트를 발화할 때 이미 그 이트가 처해진 상황을 심층적으로 유추했을 것이고 그렇게 유추된 상황을 구체화해줄 구문 앞에서 구문의 성격을 선언했을 것입니다. 예문 1에서의 데스는 비교 대상의 어떠함을 분명한 사실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문 2의 경우는 유가 바라는 희망사항이므로 분명한 사실로 단정해 주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주어가 어떠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설정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므로 예문 3의 단정과 예문 2의 설정은 화자가 구체화하려는 부가억구의 성격을 선언하는 역할 기능인 셈입니다. 무지정 보문소의 선언으로 부가된 종속절의 동사원은 아예 과거형으로 문법화되어 있지만 아예 과거형이라기보다 당시형이며 해당 시점에서의 주어 구성 상태가 어떠했음을 표현하는 동사로 작용하며 추정적인 상태 표현을 합니다. 5의 역할 기능에 따르면 종속부인 I or a bird 자체만으로는 비문입니다. 왜냐하면 원은 당시의 이름 모습으로 추정해서 구성하는 상태 표현이라서 이것에 따르면 종속절의 주어 I가 당시에는 a bird로 존재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5의 추정 기능은 보문소의 선언을 받으면 해당 보문소 성격에 따른 가정상황이 되는데 이 본문 5는 무지정 보문소 구문이라서 표현된 상황은 단지 설정만 된 것이므로 그렇게 설정되는 상황은 해당 시점에서의 모습, 즉 5로 추정되어 인지될 수 있기 때문에 바램을 표현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종속절의 I or a bird는 해당 시점에서 하나의 새로 존재했음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주어 I가 실제로 자기에게 있었던 사실이기를 바라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절 동사 위시는 I or a bird절 자체를 대상으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심층적 구문 형성 구조상으로 볼 때 I or a bird는 상황 구체화의 요소이므로 위시의 대상은 주절의 심층 사역에 따른 수동화된 종속절에서의 주어, 즉 노스펙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문과 같은 아무런 형태적인 선언이 없는 무지정문소로의 표현은 주절의 동작 결과가 이 부가절의 내용과 같다라고 해주는 것이고 부가절의 표현 의미는 행해진 사실이 아니라 단지 설정만 해서 인용되는 억구이게 됩니다. 결국 무지정 보문소는 상황 설정의 역할 기능을 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보문소 자체를 주절의 동사 위시의 대상으로 다루어야만 화자의 표현 의도를 온전히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말 해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상대방 유가 그것을 좋아하는 상황을 주어가 기뻐하는 표현입니다. 대수로 상황을 단정해주는 표현이 그 상황을 분명한 사실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관건으로 한다면 본문 6에서처럼 노스펙으로 상황을 설정해주는 표현은 이거나
이었을 현상 그대로가 관건이게 됩니다. 대수로 단정되는 예문 1의 경우가 유가 안 좋아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의 표현이면 노스펙으로 설정된 예문 2의 경우는 유가 안 좋아해도 그만인 상황에서 표현되는 것으로 변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선언어의 선택 사용은 화자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 의도에 따른 분명한 뉘앙스 반영임이 분명해집니다. 예문 3 표현에서 보면 지금 화자의 표현 의도는 시의 건강 상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녀를 보았느냐 안 보았느냐 혹은 레스트 타임이냐 패스트 타임이냐 하는 것은 주된 표현 의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하나에 있었던 상황으로 대화 속에 설정만 해주면 될 것입니다. 만약 이 구문에 that을 삽입한다면 내가 보았음을 분명한 사실로 강조하는 것이 되어 화자의 표현 의도가 다르게 전해질 수밖에 없고 또 의미상으로도 표현 의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노스펙으로의 관계 접속이 바른 표현이 됩니다. 예문 1, 2, 3에서도 노스펙에 의한 접속을 다른 관계사들의 접속과 변별해 볼 수 있습니다. 세 구문 모두는 종속문을 이끄는 보문소가 다른데 그 작용 의미 또한 선택된 어휘만큼 다를 것입니다. 화자는 이 세 가지의 보문소를 선택할 때 이미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성격을 결정했을 것이고 그것에 맞추어 that, as, 노스펙을 선언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치는 보통의 그러함과는 다른 이라는 개념으로 처해진 정도의 어떠함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어관사는 유형 제시의 역할 기능으로 다름 아닌 이런 유형이라는 개념으로 작용하는데 이것들을 결합하면 보통의 그것과는 다른 그런 유형의 군중이 됩니다. 이 결합어구 표현은 보통의 그것과는 다른 그런 유형의 군중을 제시한 부분이 되는데 비교해 나열해본 세 구문에서 보면 그렇게 제시한 군중들의 존재를 선택된 각각의 보문소로 성격을 규정해서 구체화하는 부가구문을 수반시킨 꼴이 됩니다. 이것에 따라 각각을 의미 차이로 변별해보면 이럴 것입니다. 예문 1에서는 겨우 움직여갈 수 있었음을 분명한 사실로 밝혔고 예문 2에서는 겨우 움직여갈 수 있었음을 비유적으로 간주했습니다. 예문 3에서는 겨우 움직여갈 수 있었음을 드러낼 상황으로 설정만 했습니다. 본문 8은 이문문이 아닌 일종의 기원문인데 생략 부분을 복원한다면 예문 1처럼 될 것입니다. 본문 8은 예시문 1에서의 it, be, 노스펙 모두가 생략되었고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최소의 표현만이 남겨진 구문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생략된 것이 아니라 본문 표현에 필요한 어휘만 선택된 것이라는 이해가 더 타당합니다. 이런 표현에서의 표층적 어휘 나열 그대로라면 화자는 우드를 먼저 말함으로써 주어의 자발 실천을 바라는 자신의 견해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어가 I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I오대어 모두는 상황 부가절의 유소일 뿐이고 주어는 복원예문 1에서 보듯이 it, 즉 상황 지정어가 됩니다. it로 유추한 상황의 어떠함이 종속된 노스펙 이하와 같기를 바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 즉 it가 이랬기를 I오 되어이기를 바라는 화자의 추정치 의향을 말한 것입니다. 만약 본문을 데스 생략으로 보고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예문 2 표현에 없는 대시 3의 표현에서는 선택되어 있습니다. 의미상 3과 같은 형태로의 표현은 that 이하가 사실이길 바라는 것이라서 데스 발화가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볼 때 본문 8 표현은 데스 생략이 아니라 노스펙이 작용한 것이고 예문 3에서의 that처럼 예문 2 종속구문의 성격을 해당 시점에서 펼쳐질 상황으로 설정만 하는 것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모아 정리해보면 노스펙이 지닌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은 이렇게 개념화됩니다. 첫째, 노스펙이 선언한 상황의 어떠함은 드러낼 상황으로 인용됩니다. 둘째, 노스펙으로 인용되는 상황의 어떠함은 구문 안에 설정만 하게 됩니다. 셋째, 노스펙이 가진 상황 설정의 기능은 모든 한 구문의 시작에도 작용합니다. 이제는 도출해본 노스펙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으로 무지정 보문소의 사용이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두시고 또 다른 어휘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 이러한 문법 분석이 낯설거나 어려우시면 반복해보세요.
영어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출판되어 있는 전자책과 종이책을 활용하세요. 물론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